술에 취한 아들이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칩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지금 당장! 벽에 부딪히며 쓰러지는 박노인. 고통에 찬 신음이 터집니다. 아빠, 그만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해! 집안 공기가 얼어붙고 정적 속에서 울음만 울려 퍼집니다. 방 안구석, 눈물 젖은 얼굴의 민지. 할아버지,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린 손녀의 말에 박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에 매달리며 지켜온 책임감이 떠오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트럭 엔진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작은 방 안에서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새벽이구나. 78년을 살아온 박노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 그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살았던 그였지만 퇴직 후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결국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박노인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넓은 마당과 텃밭이 그리웠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 언제부터인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노인은 작은 상에 놓인 미역국과 반찬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찬은 어제 먹던 것과 똑같았고 김치도 시큼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드시고 그릇은 싱크대에 놓아주세요. 며느리는 박노인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며느리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웃으며 인사했던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가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힘들겠구나, 우리 아들. 박노인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 등에 업혀서 즐거워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손녀 민지만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15살 민지의 웃는 얼굴을 보면 박노인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습니다. 민지는 유일하게 박노인에게 진심으로 웃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민지야, 학교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박노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안은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며 박노인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은 방해가 될까봐 작은 방으로 들어가 창밖만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선 내가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도 아니야. 그냥 짐일 뿐이야. 오전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눈이 침침했고 텔레비전을 보려 해도 소리를 크게 틀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따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밥 한 그릇을 비볐습니다. 김치밥을 혼자 먹는 맛은 쓸쓸했습니다. 예전 고향집에서는 텃밭에서 따온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먹곤 했는데 그런 소소한 행복도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노인은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처지의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 오늘도 나왔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며느리도 맨날 눈치만 줘.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그래도 효도가 뭔지 알았는데. 다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털어놓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자, 손녀가 있으면 위안이 되지 않나? 그렇긴 한데 애들도 커가면서 할아버지보다는 친구들이 더 중요해지더라고. 박노인은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직은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민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박노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수저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또 야근이래. 이번 달도 보너스는 글렀어. 아들의 한숨 섞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 학원비에 생활비, 대출금까지. 조금만 참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민지만이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박노인은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연금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쉿, 들릴라.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연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낮 시간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청소를 하며 박노인 주변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다녔습니다. 아버님, 잠깐 비켜주세요. 청소기 돌려야 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도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먹는데 어릴 적 아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들도 아버지 옆에 앉아 맛있게 먹었는데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박노인이 인사를 건네자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인원 감축한다고 하네.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정리할 거래.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노인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위험한 거야? 모르겠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그릇을 3개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지조차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대출금의 생활비에.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놓고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박노인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이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잠들었어요? 박노인은 눈을 뜨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왜 안 자고 있니?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민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할아버지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아빠가 무서운 일을 하려 해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지야? 아빠가 뭘 하신다는 거니?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들었어요. 할아버지 연금 얘기하면서 무슨 서류 얘기도 하고.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장 안 찍어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방을 나간 후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노인은 우연히 아들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노인은 복도에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형,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연금 해지하면 당장 얼마나 나와? 그 정도면 대출금 일부는 갚을 수 있겠네. 박노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연금 해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그래, 알겠어. 일단 설득해보고 아버지 연금만 정리하면 한숨 돌릴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전화를 끊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박노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한숨을 쉬며 반찬을 차렸고 아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끔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아들이 박노인을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밥그릇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네, 무슨 일이니?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아들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꾸며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아버지, 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달 얼마나 나오는지.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아, 그냥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아버님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며느리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박노인은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니? 내 연금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민지만이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벽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 답답해서 그랬어.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볼 거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해. 박노인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날로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연금 이야기가 은근슬쩍 나왔고 박노인은 그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노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아들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요즘 내가 내 연금에 대해 자주 묻더구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 박노인의 직접적인 질문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아, 그게 별일은 아니고요. 별일이 아니면 왜 자꾸 묻니? 솔직하게 말해봐. 박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대출금 압박도 심하고. 그래서 아버지 연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보태면 어떨까 해서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박노인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내 연금은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야. 그걸로 너희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집도 제공하고 식사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 아니니? 부모를 모시는 게. 박노인의 반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요즘 시대에 부모 모시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요양원 보냈는데. 그럼 나를 여기서 내보내겠다는 거니? 박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아버지 혼자 연금으로 뭘 하시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모시는 거 가족 공동 자금으로 쓰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박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가족 공동 자금이라니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을 가족 공동 자금이라고? 그럼 너희 월급도 가족 공동 자금이니? 그건 다르죠. 저희는 벌어오는 돈이고 내 연금도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거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라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올랐어요. 식비도 한 사람 더 드는 거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며느리의 차가운 계산에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으니 참담했습니다. 그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윈윈? 박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노후가 윈윈의 대상이 되다니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박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 박노인은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ATM 기계로 생각해. 우리 아들도 그래. 맨날 돈 얘기만 해.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할아버지들의 체념 섞인 말들을 들으며 박노인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박노인에게 반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이 이게 전부니? 박노인이 묻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장보기도 부담이에요. 돈이 없어서. 고깃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노골적인 말에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를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어른들 앞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노인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전혀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박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뭘 말이니? 연금 얘기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회사에서 내일까지 대출금 일부를 갚으라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정리해고 대상에 올린다고. 아버지, 정말 도와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습니다. 박노인도 아들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연금 해지하면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500만 원은 자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몇 년은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연금을 해지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아버지는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지만 그 말이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겠니? 지금도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박노인의 반문에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지금이 언제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고성에 민지가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표정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해지하면 당장은 아들을 도울 수 있지만 자신의 미래는 완전히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센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할아버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잠옷 차림의 민지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잠 안 오세요? 민지야, 너는 왜 안 자니?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걱정돼서요. 아빠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민지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중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애들 있어요. 15살 손녀가 아르바이트로 집안을 돕겠다는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문제를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있다니요. 민지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어른 일에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이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조심하세요. 엄마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민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연금해지에 도장 안 찍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그때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박노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 지갑하고 신분증 좀 챙겨둘 수 있겠니? 몰래 말이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 책가방에 숨겨둘게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아들은 어디론가 나간 상태였고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박노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아침 안 드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에는 물에 마른 밥 한 그릇과 김치만 놓여 있었습니다. 밥도 어제 것 같아 보였고 김치는 시큼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니? 네, 그게 전부예요. 창거리가 없어서요. 돈이 없으니까 장도 못 보죠. 며느리의 말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박노인 탓이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차가운 밥을 먹으며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밥에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되니? 가스비도 만만치 않아요. 아껴 써야죠. 박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밥을 억지로 삼키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마땅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라면은 민지 간식이에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냥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노인은 동네 할아버지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주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눈치 주기 바쁘지. 그래도 참아야지 뭐. 갈 데가 있어야 나가지. 다른 할아버지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박노인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겁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박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네, 가족이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 게 이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혼자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박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려는 것이 이기적이라니요. 내 연금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걸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니? 아버님은 저희가 모실 거라고 했잖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도 이 모양인데? 찬밥에 김치 주면서 박노인의 반박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모양이라니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데 집도 제공하고 식사도 해드리고 정성껏? 찬밥에 김치가 정성이니? 아버님,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너무해요. 민지야,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아들이 민지를 제지했지만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의 울음소리에 집안이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손녀가 자신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와 도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연금 해지 서류입니다.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돼요. 박노인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잖니. 아버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내일 오전까지 은행에 가야 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박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몰래 지갑과 신분증을 챙기고 계신다면서요? 박노인이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도우려고 준비해둔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니? 민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 도우려고 물건들을 챙겨뒀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시죠?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간단해요. 아들이 도장을 박노인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박노인의 강한 거부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도장을 바라보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니? 박노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몰아붙인다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박노인을 째려봤습니다. 도움이라고?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게 도움이니? 박노인이 벽에 기대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이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생활비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사시려고요? 며느리의 말에 박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생활비라고? 그럼 지금까지는 공짜로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명확하게 말해봐. 박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박노인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거 알아요? 이 집, 이 빚, 다 당신 때문이야. 뭐라고? 내 때문이라고? 박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다면, 당신이 돈을 좀 모아뒀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아들의 원망 섞인 말에 박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이런 원망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너를 위해 평생 일했는데. 버스 기사 따위나 하면서 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사는데 당신은 뭘 했어요? 버스 기사 따위라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직업을 아들이 이렇게 폄하하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일이나 하면서 뭘 남겨놨어요? 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 한 채, 땅 한 평도 없으면서. 너를 키우기 위해, 너 학비 대기 위해 내가 얼마나. 그건 부모 의무예요. 당연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은혜 입었다고 하지 마세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박노인은 벽에 더욱 깊게 기대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 위해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박노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허리 휘도록 일했다고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게 당신이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며느리의 날선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박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연금해지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아들이 서류를 다시 박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니면 뭐야?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면 나가세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만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해. 민지가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민지야, 비켜. 아들이 민지를 밀치려 했지만 민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어. 아들이 화를 내며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 민지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민지야. 박노인이 손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 순간 아들이 박노인을 더욱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버지, 그만하라고요. 박노인은 벽에 등을 세게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이 든 몸에는 작은 충격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괜찮니, 민지야? 다친 데는 없고? 박노인은 민지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허리와 등이 아팠지만 손녀가 걱정할까봐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방으로 가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중이야.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또 때리실 거예요. 민지야, 아빠가 때린 게 아니야. 아들이 소리치자 민지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지의 울음소리, 아들과 며느리의 고함소리, 그리고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는 박노인. 연금해지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정말 나가셔야 해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통첩 같은 어조였습니다. 어디로 나가라는 거니? 갈 곳도 없는 늙은이를.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도 더 이상은 못 견뎌요. 한계예요. 박노인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들아, 정말 나를 내보내겠다는 거니?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아들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잔인했습니다. 박노인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결정하마. 그 밤 박노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등과 허리가 아팠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새벽 4시쯤 민지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민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등을 살살 문질러 줬습니다. 15살 소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너는 왜 안 자니?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걱정돼서요. 잠이 안 와요.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만약 이 집을 떠나면 어쩌지? 박노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어디도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것 같구나. 저는 할아버지를 원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노인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만약 이 집을 떠나게 되면 너도 같이 갈래?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랑 같이 갈래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박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민지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비밀로 준비해보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할아버지. 약속해요. 민지와의 대화를 나눈 후 박노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연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밤새 생각해 보셨죠?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아직 결정 못했다. 박노인의 대답에 며느리가 혀를 차며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아침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실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라고? 네, 아버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며느리의 말에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었다니요. 다른 집은 다 부모님들이 자식 도와주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박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연금 해지해서 당장 급한 거 해결하고 앞으로는 저희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내 말씀은 안 들어도 되고 아버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늙으셨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혼자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까지 살았던 시골 마을, 그곳에는 아직 작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죠. 팔면 당분간 민지와 함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또다시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이 연금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가 구겨져 있는 걸 보니 여러 번 만지작거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라고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박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도장을 찍어 주실 거예요?
며느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도장까지 준비해 놨나 봅니다.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다. 도장은 찍을 수 없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연금은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박노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 아버지. 아들이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노인의 담담한 목소리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봐요. 갑자기 아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박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야. 가족이라면 내게 이런 모욕을 주지 않았을 거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나가실 거예요? 어디로요? 아버님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살아요? 고향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고향에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땅이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따라갈래요. 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민지의 말에 집안이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안 돼, 민지야. 넌 학교도 다녀야 하고, 시골에도 학교 있어요. 전학하면 돼요. 민지의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민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가 좋은데. 할아버지를 따라가면 너 인생 망쳐. 공부는 어떻게 하고. 며느리의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손녀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말이 맞다. 너는 여기서 공부해야 해. 박노인이 민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민지의 간절한 말에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집을 떠날 것이라는 현실이 다가오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떠날 거다. 박노인의 확고한 대답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연금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성급하다고? 며칠째 너희가 나를 압박했잖니. 도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나가라고.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급해서 그랬던 거고, 정말 절박해서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짐짝 취급했으면서 박노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다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변화에 박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버님한테 서운한 일이 많았죠?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전혀 진실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 때문에 창피하다고 했잖아. 박노인의 말에 며느리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놀랐어요. 정말 그럴 줄 몰랐거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랐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장난이었어? 박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연금 얘기는 잊어버려요. 그냥 이대로 같이 살아요. 저희가 벌어서 살게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를 짐짝 취급하면서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말 모실게요. 존경하면서 모실게요. 지금까지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박노인의 차가운 반응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지 연금은 아버지가 관리하세요. 저희는 간섭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이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너희들 진심이니? 네, 정말이에요. 맹세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뭐였어? 버스 기사 따위라고 했던 말, 창피하다고 했던 말, 모셔오기 싫었다고 했던 말들 말이야. 박노인의 질문에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들도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아니면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박노인의 연속된 질문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같이 갈래요. 결정했어요. 민지야. 며느리가 딸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왜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안 되지. 할아버지는 늙으셔서 너를 제대로 돌봐주실 수 없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할아버지는 저를 진짜 사랑해 주거든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박노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민지야,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힘들 거야. 지금처럼 좋은 학교도 못 다니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공부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옷도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민지의 대답에 박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민지를 데리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두고 가야 할까요? 아버지, 민지는 두고 가세요. 아이 인생을 망치시면 안 돼요. 아들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내가 민지 인생을 망친다고? 나와 함께 있으면 민지가 불행해진다는 거니? 박노인의 반문에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민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감쌌습니다. 민지야.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마음을 바꾸실 수 없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저희도 반성했어요. 아버님한테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온 모욕감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반성했다고? 언제까지 그 반성이 지속될까? 일주일? 한 달? 계속이요. 정말로요. 맹세할게요. 며느리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너희들 본심을 이미 다 봤거든.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박노인이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 내 이름으로 해줄 생각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향에 땅이 있어. 꽤 큰 땅이야. 박노인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땅이요? 어디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주신 땅이야. 너희가 알면 더 위험해질까봐 숨겨왔던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자신들이 몰랐던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한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떠는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너희들 성격을 알잖니.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보다 더 심했겠지. 박노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곡을 찌른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박노인의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박노인을 바라봤고 아들은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 얼마나 큰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그런 걸 왜 궁금해하니? 이미 늦었어. 박노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변한 태도가 너무나 뻔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도 같이 고향에 가면 안 될까요?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차가웠던 목소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안 돼.
박노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말들을 기억해. 버스 기사 따위 창피하다, 모셔오기 싫었다. 그런 말들 말이야. 박노인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실수? 박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진심이었잖아.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 실수라면 한두 번이지 계속 그랬잖니. 그때 민지가 일어서서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떠날까요? 빨리 가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 아들이 다급해졌습니다. 민지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아빠랑 엄마랑 같이. 싫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갈 거예요. 결정했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아빠 말 들어라. 시골 가면 공부도 못하고. 아들이 애원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했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싫어요. 민지의 직설적인 말에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저를 진짜 사랑해 주는데 아빠는 돈 이야기만 해요. 할아버지 괴롭히기만 하고요. 민지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일어서서 방으로 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몇 안 되는 개인용품들,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게 전부라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따라와서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옷을 정성스럽게 개어서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민지야, 정말 할아버지 따라갈 거니? 후회하지 않을 거지? 네, 절대 후회 안 해요.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민지의 확신에 찬 대답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지 짐도 챙기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면 돼. 네. 민지가 기뻐하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중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땅이 있다니.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까까지의 환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땅을 팔면 얼마나 될까? 시골 땅이니까 그리 비싸지는 않겠지만 아들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문제야. 진작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해.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두 사람은 박노인을 붙잡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시간 후 박노인과 민지는 짐을 다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소유물이 작은 가방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민지가 작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출발하자. 박노인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아들이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지막으로요. 생각 다 했어. 그 땅 얘기. 저희도 함께 살면서 도와드릴게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들은 믿을 수 없어. 아버지, 나는 이제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야겠다. 박노인이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에게는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너희들한테서는 짐짝 취급만 받았지만 민지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박노인의 말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박노인이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가끔 연락은 하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박노인과 민지가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시골 고향 마을의 작은 집에서 박노인과 민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땅을 일부 팔아서 작은 집을 고쳤고 나머지 땅에는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토마토가 많이 열렸어요. 민지가 텃밭에서 빨간 토마토를 따며 기뻐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잘 키워서 그래. 박노인도 흙을 털며 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민지는 시골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사귀고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민지 덕분에 행복해. 그날 밤 박노인은 작은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다. 내 진짜 재산은 민지였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